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믿었던 자식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가 가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절 무시하며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제 뒤통수까지 치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는 정말이지 살고 싶지도 않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저의 곁을 지키며 제가 가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부모로 대접하며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사실을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밝히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개거품까지 물고 말았죠. 엄청난 진실에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울기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한 셈이었죠.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이 사업 초반이라 자리 잡는 데도 오래 걸려 고생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저희 남편이 제법 사업 수단이 좋아서인지 그래도 회사는 망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 둘을 낳아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준 남편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본인 사업을 시작해 어렵고 힘든 시절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묵묵히 잘 따라와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또 자기 일들을 찾으며 첫째 아들은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또 둘째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주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 다 결혼해 예쁜 가정도 이루며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 저와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보람도 느끼게 해주었죠. 며느리들도 저와 남편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효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둘째 며느리와 다르게 큰 며느리가 싹싹하니 애교도 많고 저와 남편을 살갑게 대했습니다. 딸 없이 아들만 키운 남편과 저는 그런 큰 며느리가 꼭 딸처럼 느껴져 많이 예뻐했죠.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조금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둘 다 똑같이 예쁜 며느리였기에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큰 며느리는 꼭 둘째 며느리를 견제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것 같았죠. 그날은 오랜만에 첫째 아들내며 둘째 아들내가 남편과 제 얼굴을 보겠다고 저희 집으로 놀러 온 날이었는데 매콤한 비빔국수가 당겨서 요리를 잘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비빔국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며느리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옆에서 열심히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첫째가 밖으로 나오더니 음식을 만들고 있던 둘째를 가만히 지켜보다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동서, 어머니께서 매운 거 싫어하시는 거 몰라? 그런데 그렇게 비빔국수에 청양고추를 넣으면 어떡해? 매운 거 드시고 어머니 탈라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아무리 어머니 건강 신경 쓰면 뭐해? 동서가 이렇게 매번 방해하는데 어머니 건강 나만 신경 쓰지? 아니다. 내가 명재한테 오늘은 매운 게 좀 당긴다고 고추 좀 많이 넣어달라고 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아, 어머니가 맵게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동서한테 뭐라고 했네요. 동서, 어머니가 매운 거 드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매콤하게 잘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이니까 좀 더 특별히 신경 쓰란 말이야. 옆에서 내가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해. 형님, 어머니께서 이미 간 다 보셨고 맛있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릇에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래, 우리 둘째가 음식 만드느라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면 저 삐져요? 그래, 우리 첫째도 예쁘다 예뻐. 하지만 그때까지 큰 며느리의 행동을 딱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째 며느리보다 손윗사람으로 저를 챙기려다가 조금 오버를 하는 거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별탈 없어 보이는 저희 집에도 조금의 근심거리는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근심거리가 생기기 마련인지 저희 부부도 자식에 대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첫째 아들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인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차도 오래된 소형 중고차에 옷도 늘 입던 오래된 것들만 입고 다녔죠. 그래서인지 첫째네는 둘째네보다 저희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 남편과 공원에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는데 첫째 며느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자영아,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울어? 사실은 요즘 남편 회사가 힘들어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아무래도 저도 일자리를 알아봐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뭐? 큰애 회사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거야? 그러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 시아버지랑 의논 좀 하고 다시 연락 줄게. 자식이 살려고 힘들어하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첫째 아들네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도와주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슬픈 일이 닥치고 맙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었는데 갑작스레 건강이 안 좋아지며 저의 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 그때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런 것인 줄 몰랐거든요. 가슴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게다가 첫째 아들네는 저희 집에 오더니 저를 자기네 집에 모시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아버님 떠나고 혼자 힘드실 텐데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세요? 내가 거긴 왜 가? 너희들이야 자꾸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 하나 늘어나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나는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서 부담 주는 늙은이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신경 그만 쓰고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이나 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아빠 떠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도 아빠 떠나고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엄마는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우리가 가자면 가는 거야. 니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지금도 아빠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 가는 거야.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마. 말은 싫다고 했지만 저를 챙겨주는 큰애와 며느리의 모습에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큰아들네에서 지내니 남편을 떠나고 힘들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네 집에서 지낸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 첫째 며느리와 아들이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살며시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집 담보로 저희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자랑 원금은 매달 성실히 갚을게요. 이번에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래.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회사도 잘 되고 우리 생활도 필 것 같아. 내 인생에 다시 오기 힘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엄마한테 자꾸 손만 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엄마, 이번이 엄마한테 손 벌리는 마지막이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줘라. 내 평생 소원이야. 첫째 아들내외의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남편과 살던 집을 담보로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들어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내에 남편과 살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자와 원금은 제가 아들에게 준 제 명의 통장으로 첫째 아들내외가 관리하며 매달 넣어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행동이 저의 재산을 노리고 벌였던 연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째네에서 보낸 지 2달쯤 흘렀을까. 저도 이제 제 집으로 술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며 첫째 며느리며 자꾸 좀 더 지내고 가라고 저를 잡는 통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더 오래 머무는 것도 자식들에겐 부담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시 집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꺼낼까 첫째 아들 내외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 남긴 재산 자식들에게 줄 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남편 사업도 그렇고 애들도 곧 중학교 올라가는데 계속 이것저것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 이 사람 말처럼 아빠가 우리 몫으로 남긴 재산 있으면 그것만 나눠줘라. 엄마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우리도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형편도 좀 생각해줘. 나도 마음 같아선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남편 살아있을 때 우리 재산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너희들도 그때 찬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진작 재산들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했다. 너희 힘든 건 가슴 아프지만 내가 너희들 도와줄 돈이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정말로 아빠랑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줄 돈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그 많은 걸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뭐 잘못됐니? 에이, 설마. 어머니 아니죠? 이렇게 자식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정말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하셨으려고요. 어머니, 지금 웃자고 저희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너무 웃긴 농담이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머니 잘 신경 써드리면서 잘할 테니까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좀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게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담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네 너희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둘째네 비해 도와줄 만큼 도와주지 않았어? 더 바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니, 그러면 진짜 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왜 그런 거로 실없는 농담을 하겠냐. 남편이 죽기 전 자식들에게 저희 부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 재산은 부모가 열심히 벌어 모은 부모들 재산이고 자식들에게도 해줄 만큼 해줬으니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그 말에 자식들도 이미 찬성한 상태였고 그래서 남편은 은퇴하고 회사를 정리할 때 남편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팔면서
저희 부부가 쓸 돈만 남기고 전부 사회에 환원한 상태였죠. 물론 처음엔 남편 사업이 잘 되니 남편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하는 사업은 남편이 하는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 둘째도 자기 일을 좋아서 하는 아이라 대기업에 취직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에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 첫째 며느리가 제 방으로 불쑥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집에 가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희도 더는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거 짜증도 나고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 지금 이 새벽에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냐? 네. 어머니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면 없다고 진작 말씀하시던지 괜히 어머니한테 아까운 저희 시간이랑 돈만 낭비했잖아요. 자영이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 나한테 잘해줬던 게 혹시 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도 있을까 봐 그거 바라고 잘해줬다는 거냐?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제가 뭐하러 그동안 어머니한테 온갖 아양 떨며 잘해줬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랑 말 섞는 것도 짜증나니까 그만 나가세요. 알겠다. 너희들이 그런 거라면 나도 여기 더 이상 있기 싫고 내가 바로 짐 쌀 테니까 큰애한테 말해서 나 집 좀 데려다 달라고 해라. 어머니, 이 마당에 미쳤다고 남편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제가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머니 돈 없다고 설마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죠? 전 어머니 도와줄 돈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바라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댁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건데 괜히 고생만 했네. 이렇게 돈 없는 노인인 줄도 모르고 괜히 동서까지 견자면 신경 썼어. 택시도 잡히지 않은 새벽에 저는 첫째 며느리 손에 의해 큰아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억울함에 눈물만 나오는 게 그 심정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딸 같은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첫째 며느리와 4배 아파 낳은 자식의 배신이라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재산을 노리고 그랬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러운 마음에 둘째 아들네에 연락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 첫째 아들네와 똑같이 나올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이른 새벽 겨우 택시를 잡아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누워 죽은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힘든데 자식까지 저를 배신하니 과연 제가 제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아들네한테 쫓겨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 아들네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둘째 아들네는 배를 급하게 누르다 제가 기척이 없자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전 형한테 연락받았는데 엄마 정말로 형네에서 쫓겨난 거야?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니들도 니들이나 챙기면서 살아. 아주버니랑 형님이 어머니 쫓아냈다고 해서 제가 화나서 지금 전화로 형님이랑 대판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재산도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라면서 우리 보고도 어머니 챙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서 형님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당장 형님네 찾아가서 싸우고 싶은 거 어머니 걱정돼서 어머니 집부터 찾아온 거라고요. 어머니 괜찮은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에 형님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아주버니도 형님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면서
어머니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 거예요. 엄마, 집사람 말이 맞아. 형이랑 형수님이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자. 엄마 힘내. 아이고, 내 새끼들. 나한테는 이제 너희밖에 없다. 고맙다. 그날 전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첫째 아들네가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 거라는 둘째 아들네의 말과 다르게 첫째 아들네가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유산이 없다는 말에 저희 집의 발길을 딱 끊어버린 것이었죠. 거의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나 문자는커녕 명절에도 연락 한 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첫째 아들네에 제대로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은행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자 하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잘 갚겠다고 하던 첫째 아들네가 돈을 갚지 않아 이자 납일이 지났다는 안내 문자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첫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전 바로 첫째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살던 집을 당장 날리게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네 집 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의 첫째 아들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어디 가족여행이라도 가는지 아들이며 며느리며 손주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서는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저는 곧바로 큰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따졌어요. 니들 내가 집 담보로 돈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금이 미납됐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으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빌린 돈이니 당연히 어머니가 갚으셔야죠. 뭐라고? 니들이 나한테 돈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던 건데 나보고 갚으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엄마야말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싫다는데도 엄마가 굳이 우리 보고 받으라면서 엄마가 엄마 아파트 담보로 우리 쓰라고 그 돈 줬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외제차 한 대 뽑았어. 원래 내가 쓰던 외제차 한 대가 있긴 했는데 오래 타니까 질려서 말이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쓰라고 집 대출까지 받아서 줬다는 거야? 너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빌려줬던 거잖아.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집을 담보까지 잡아서 돈을 쓰라고 주냐고. 너희들 나한테 힘들다고 했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 어머니, 그걸 이제야 눈치채셨어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이런 넓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노인네 참 순진도 하시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돈 빌려줬다는 증거 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돈 빌려준 게 맞는다면 우리가 써준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냐고요. 저희 지금 해외로 가족여행 가기로 해서 비행기 시간 늦기 전에 가봐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저를 밀치고 여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 큰아들과 며느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죠. 내 돈 전부 돌려주기 전에는 못 간다. 니들 지금 내가 준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 간다는 거지? 그럴 돈 있으면 내 돈 전부 갚고 가. 내 돈 주고 가라고! 그러자 아들놈이 저를 밀치며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귀찮게 왜 이러는 거야? 누가 그러게 함부로 돈 빌려주래? 여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자.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충고해드리는데 요즘은 자식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어머니가 순진해서 당해놓고 우리 탓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찾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첫째 아들놈과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 차린 저도 첫째 아들네를 쫓아갔죠. 그러자 새로 뽑았다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나이도 있고 힘이 없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바닥에 넘어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떠나는 걸 하염없이 울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 괘씸한 것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걸 깨닫고 말았죠. 제가 그동안 속고 있었단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첫째 아들네가 형편이 어렵다고 저와 남편을 속여가며 돈을 뜯어왔던 거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소형 중고차를 타고 다녔던 것도 매번 같은 옷을 입고 저와 만났던 것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어쩐지 운 좋게 집이 경매로 나와 싸게 사고 집에 물건들도 전부 비싼 것들이라 물어보면 주변 지인들이 안 쓴다고 줬다느니 세일해서 싸게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날 첫째 아들네와 마음으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가 저를 버린 게 아니고 제가 그 두 사람을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전 첫째 아들네에게 당한 충격이 컸는지 그만 병이나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둘째 아들네는 걱정이 되었는지 제가 아플 동안 돌보겠다며 자기들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도 미치지 않고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무 가진 것 없다는 말에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저를 대하는 둘째 아들네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는지 저는 심한 몸살로 며칠을 꼬박 앓아누웠습니다. 그런 저를 둘째 아들 내외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해 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을 먹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아픈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이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보며 펑펑 눈물을 쏟자 남편이 허허 웃더니 제 손에 선물이라며 무엇인가를 쥐어주더군요. 그리곤 남편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남편이 준 선물이 뭔가 해서 손을 펴보니 글쎄 제 손에 큰 똥이 들려있던 겁니다. 저는 더러운 똥이 제 손에 묻었다는 생각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똥이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라는 소리도 있고 남편이 죽고 처음 나타났던 꿈이라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기했던 것은 남편이 저에게 똥을 주는 꿈을 꾼 날 심하게 앓고 있던 몸살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믿져야 할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복권 5장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놀라 까무러칠 뻔했죠. 주말에 해주는 복권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던 겁니다. 순간 손이 다 떨려오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첫째 아들네에 당한 걸 알고 저를 도와주려 제 꿈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더욱이 이번 복권은 1등이 많이 나오지 않아 제가 받게 되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1등이 되었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늦은 밤 화장실을 가다 둘째 아들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집주인이 우리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우리가 이 집에 산 지도 5년이 넘었고 만약에 전세금 올려줄 생각 없으면 우리 보고 나가래. 아직 우리 형편에 여기서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주는 건 무리인데. 아무래도 짐을 좀 줄이더라도 이사를 가는 게 맞겠지? 당신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여보, 미안한데 혹시 이 사실 알면 엄마가 우리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줄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형편 점점 좋아질 거고 지금 잠깐 힘든 일로
엄마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야. 어머니 형님 일로도 많이 힘드셨는데 괜히 걱정 끼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집은 내가 어머니 몰래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어머니 앞에서 조심하고 있어? 알았어.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둘째 아들네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첫째 아들네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힘든데도 제가 걱정할까봐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 후 전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둘째 아들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부르게 되었죠. 너희 나한테 숨길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지금 집주인이 집세 올려달라고 해서 너희 힘든 거 맞지?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우린 괜찮아. 지금 집도 알아보고 있고 우리 사정에 맞게 가면 돼.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저희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집이야 저희 형편에 맞게 어디든 구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어머니 지금 여기 집 대출금 정리하려면 집 팔아서 나와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희 이사 가게 되면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당장 지금 집 구할 돈도 없으실 테고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가면 집값도 싸고 하니 어머니랑 같이 살게 저희가 아이랑 해서 방 3칸짜리 알아보려고요.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 우리랑 같이 살자. 아직 우리가 자리 잡는 중이라 엄마한테 호강은 못 시켜줘도 엄마 하나 정도는 모시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형님한테 당했던 아픈 일들은 그만 잊어버리고 우리랑 살아.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대신 너희 둘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엄마, 갑자기 가긴 어딜 가? 그냥 너희 둘은 잠자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둘째 아들네는 제가 데리고 간 곳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와, 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봐요. 진짜 그러네.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장 같아.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자. 그래, 그러자. 이런 집에서 살면 우리 애도 좋아하겠지만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너희들 그렇게 이 집이 마음에 드냐? 네, 어머니 마음에 들고 말고요. 이렇게 좋은 집 구경할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도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앞으로 이 집 실컷 보고 살 테니까. 이 집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어머니, 이 집을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우리한테 선물로 줘. 실은 내가 얼마 전에 네 아빠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꿈이 심상치 않아서 복권을 샀거든? 그런데 내가 1등에 당첨됐지 뭐냐. 그리고 실은 너희 아빠가 떠나면서 유언으로 나한테 남긴 말이 있어서 너희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다. 저는 그날 둘째 아들네에게 남편이 떠나고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던 게 아니었죠. 남편이 오랫동안 사업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서인지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가능하다면 본인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돈 있는 티를 자식들에게도 내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야 진짜 자식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면서요. 저는 이미 남편이 떠나기 전 제 이름으로 건물 하나를 사줘 매달 나오는 임대료도 있고 제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큼의 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건물을 남기면서
제가 만약 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면 제대로 된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랑 싸우거나 고생하는 걸 보니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돈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저는 남겨진 재산이 없는 척 일부러 연기를 했던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제가 더 늙어 힘도 없고 생각도 짧아지기 전에 진짜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최소한의 저를 지킬 방도는 마련해 놓아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짜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첫째 아들네와는 인연을 끊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요.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둘째 아들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고 미안해. 오히려 내가 엄마를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다 컸어도 아직 내가 능력이 없어 이 나이에 엄마한테 신세를 지내.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동안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첫째네만 도와준 것 같아서 나야말로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첫째네 힘들다고 해서 거기만 신경 쓰느라 너희들이 힘들지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엄마 아직 끄떡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전 그날 둘째 며느리 명의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둘째 아들놈이 자기 명의 말고 며느리 명의로 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이미 둘 다 똑같은 자식이니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둘째네와 살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도록 해라. 그리고 니들이랑 자식과 부모로서 연도 끊을 생각이니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거라. 니들은 이미 날 속인 순간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자 5분도 안 돼 큰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그 말 진심이죠? 저희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놓고 나중에 더 나이 들고 힘없어져서 힘들다고 저희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알아서 잘 사세요. 첫째 아들네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부터 짐을 옮겨 새 집으로 이사를 간 후 둘째 아들네가 이사를 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 집 이사가 끝나고 둘째 아들네 이사를 도와주러 간 날, 그곳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소식을 들은 것인지 큰며느리가 저희가 집을 합쳐 이사 간다는 소식에 구경을 왔던 겁니다. 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오갈 곳이 없어진 상태라 생각하며 둘째 아들네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이사를 간다고 하니 저와 둘째 아들네가 힘들 줄 알고 약 올리기 위해서요. 형님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요? 노인네 데리고 이사 간다고 해서 얼마나 그지 같은 집에 이사 가나 구경 좀 하러 왔어? 니들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다면서? 돈도 없는 가난뱅이 노인네 모시고 살아서 뭐 한다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 얼마나 좁은 집구석으로 이사 가나 구경 좀 하자. 이 여자가 진짜 좋은 말 할 때 그만 가시지. 아니면 내가 경찰이라도 부를까? 하지만 제가 큰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을 말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둘째 아들네랑 이사가는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으니 저희가 이사가는 집을 제대로 구경시켜줄 생각이었죠. 동주나 명지야,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가족이 어디로 이사가는지 저것이 보고 싶다고 하니 직접 보여주자꾸나. 그리고 저희는 큰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사간 집을 확인한 순간
큰며느리는 개거품까지 물며 놀라 까무러치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야? 이렇게 좋은 집에 정말로 동서네랑 어머니가 같이 산다는 거야? 진짜로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게 맞느냐고? 당연하죠.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사서 들어오는 건데요. 정 의심스러우면 등기부 등본이라도 보여줄까요?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뭐? 동서네가 무슨 돈이 나서? 동서네 돈 없잖아. 갑자기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샀다는 거야?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죠. 이 집 어머니께서 사주셨어요. 앞으로 여기서 어머니랑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려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도 없고 돈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선이한테 이렇게 큰 집을 사주신 거예요? 내가 운 좋게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지 뭐냐? 그리고 사실은 네 시아버지 그냥 떠나지 않았다. 돈 앞에서는 자식들도 믿으면 안 된다고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건물 하나 사주고 떠났어. 늙어서 돈이라도 있어야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남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첫째네 너희들에게 당하고 나니 남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더구나. 어머니께서 그러면 지금 복권 1등 당첨된 것도 모자라 건물주 부자였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렇다. 어쩔래? 제 말에 갑자기 큰며느리는 태도가 돌변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이유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사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도와드릴 형편은 안 되고 죄송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동서네는 동서 이름으로 이렇게 크고 좋은 집 선물해 주셨으면서 큰 집인 저희에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동서네보다 큰 집으로 집 한 채만 사주세요. 동서처럼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 주실 거죠? 순간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큰며느리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그 충격에 몸이 휘청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큰며느리를 향해 이야기했죠. 이것이 뻔뻔하게 어디서 집을 사달라고 하고 있어? 당연히 그러긴 뭘 당연히 그래줘.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은 거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형편 어려운 척 속여서 돈 뜯어가더니 남편이랑 살던 집까지 담보 잡히게 해서 나한테 돈 뜯어갔지? 니들이 그동안 내가 해준 거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네가 두 번만 죄송했다가는 날 아주 잡아 죽이겠구나. 그리고 나 죽으면 내 재산 첫째네 니들한테 가는 일 절대 없을 거다. 내가 살면서 있는 재산 다 쓰고 죽을 거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둘째네 미리 다 주고 떠날 거니까. 이 못 쓸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큰며느리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손에 질질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 애쓰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 돼요. 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어머니. 그날 큰며느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것처럼 눈동자를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꼭 돈으로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큰며느리며 큰아들이며 정말 독한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저와 연락을 하며 만나려고 하였죠. 물론 제가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지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둘째 아들네와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왔는데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첫째 아들네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다급해 보이는 것이 입은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것처럼 후줄근해 보였죠.
첫째 아들네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매달려 빌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힘들어서 그래. 당장 이번 달에 돌아오는 어음 막지 않으면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빚쟁이들이 나 찾는다고 쫓아다녀서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입으로 떴고 죽을 것 같아.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우리 영 끓은 거 벌써 잊었어? 그리고 오늘 너희들 만난 김에 나도 할 말인데, 니들 나한테 빌려간 돈 당장 갚아라. 내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물어보니 차용증은 없어도 문자나 통화로 돈 빌려준 기록 남아있으면 니들에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소송 걸어서 나한테 빌린 돈 전부 받아낼 테니까 내 돈 토해낼 준비나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앞으로는 우리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그러면 잘 가거라. 제 말에 큰아들이며 큰며느리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두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들이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저에게 아무리 손을 벌려봤자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더는 저를 찾아오지 못한 것이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큰아들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회사가 망하고 말았고 빚을 갚느라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딱히 써주는 곳이 없어 배달 일을 시작했고 큰며느리도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영원히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연락만 하고 지낼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았다고 해도 전부 내 자식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현재 둘째 아들네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저에게 잘하고 있고 저도 이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식구가 복적거리고 사는 데다 예쁜 손자 재롱을 매일 보고 사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끝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무탈하게 사시길 바라며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